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른 2025학년도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학년과 상관없이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언제나 참고로 할 수 있는 불합격하는 의대 비교과 생활기록부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누가 살펴도 객관적인 지표로 할 수 있는 합격자 내신 컷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충족률과는 다르게 이번 콘텐츠는 주제 특성상 오롯이 석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석소장의 관점에서 석소장의 생각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안 그런 학생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고가 기본적인 전제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컬 튜토리얼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합격하는 의대 비교과 생활기록부 특징입니다. 기왕지사 알려줄 것 합격하는 의대 비교과 특징이나 알려줄 것이지 뭐하러 불합격하는 의대 비교과 특징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의대를 목표로 정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치열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수 대비 합격하는 학생들보다는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굳이 석소장 및 메이저 리서치 이외에도 합격하는 의대 생기부나 비교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콘텐츠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입시 결과가 이렇게 골 때리게 나오는지를 설명해주는 불합격자의 경향성과 특징을 말해주는 곳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한 개만 정답이고 오직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 한 개의 정답을 고르는 상황에서 이미 그 한 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특성상 이 친구들의 비교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자폭행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야 할 4개의 오답을 고르는 학생들의 공통적이고도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봐서 오답을 선택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오늘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두 번째 역시 당연한 이유인데 같은 의대에 같은 성적대로 합격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의 방향성과 양 그리고 질 모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라는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피부나 장기 등 신체 내 기관을 잡아서 해당 기관의 노화 지연 및 인공기관을 통한 대체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세포 단위에서의 노화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를 목표로 삼아서 탐구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다 제각각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합격자 개인 정보 문제도 문제인데 나아가서 저거 나도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특성상 유사도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거나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서 무의식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녹여내거나 하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도 있어서 고민 끝에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입시철만 되면 모모대학교 모모학과 펑크 뚫린다와 같은 영상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해당 결의 영상을 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몰리는 바람에 원래였으면 펑크가 뚫렸을 수도 있는 모모대학교 모모학과는 절대 펑크가 뚫리지 않게 되고 결국 냅다 모모대학교 모모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불합격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석소장이 다른 업체의 콘텐츠를 아예 안 보는 이유도 글과 주제가 뇌리에 남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사상이 오염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이래저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튼 두 가지 이유에서 보편적인 콘텐츠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해보고자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오늘의 콘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전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메디컬 튜토리얼 이전 시리즈들과 이어지는 맥락의 콘텐츠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특징은 이게 생명과학과 혹은 생명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의 비교과인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의 비교과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격자들의 경우 이것저것 본 것은 많아서 나름 의대 트렌드에는 빠삭합니다. 개원 혹은 미용의료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의사들을 싫어하는 것이 최근 의대 트렌드라는 점과 더불어서 의사로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보다 더욱 심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선호하는 건 역시 최근 의대 트렌드라는 점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기술과 인공장기 개발 기술 등 최근 생명과학 관련 기술에 대한 탐구 비교과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게 와장창 넣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너 이거 왜 하필 의대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벙찌는 것이 이러한 불합격자들의 특징입니다. 운이 좋게 실제 면접 이전에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석소장이 물어봐도 벙찌고 어찌어찌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후에 면접에 들어가서 입학사정관이 물어봐도 벙쪄서 최종 불합격을 하는 것이 이러한 불합격자들의 확실한 증거인데 질환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최신 생명과학 관련 기술을 연구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둥둥
떠있는 채로 마구잡이로 구성해온 비교과인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어도 입시를 위한 비교과 측면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의 차이점은 목표의식에 있다라고 석 소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현상의 전반을 살펴서 해당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겠다는 것이 자연과학으로서의 생명과학적 목적이고, 특정 기술을 연구해서 해당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학으로서의 생명공학적 목적이라면, 의학은 인체라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탐구하는 동시에 탐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나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노화 같은 신체의 어떠한 현상 혹은 암 같은 신체의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현상과 질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현상과 질환의 원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지, 이러한 재해석을 선배 의학 연구자들은 어떠한 의학적 성취로 이끌어내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본인이 이에 어떻게 기여할지가 차근차근 빌드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특징의 불합격자들은 저 과정 중에서 절반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이야 자기소개서의 그 부분을 강조하면 딱 흐름상으로 맞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대 입장에서는 탐구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의사가 되어서 이것을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불합격자의 특징이 생활기록부에 구구절절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합격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국에서 알아주는 비일반고에서도 1.0에 수렴하는 괴물 같은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두 번째,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면접만 봤을 때 합격을 할 만한 합격자들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다 갈려나가는 전형에 지원을 했거나, 세 번째,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에는 자기소개서를 기똥차게 잘 썼거나 면접을 미친듯이 잘 보거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이미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남고, 첫 번째 경우는 애초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와 네 번째 경우밖에 안 남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학생들은 너 이거 왜 의대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10명 중 9명 이상이 벙찌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합격 확률이 그나마 높은 것은 결국 두 번째의 경우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네 번째 경우는 학교에서 면접 대비를 하면서 운 좋게 면접 지도 방식을 올바로 알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서 저런 질문으로 냅다 갈굼을 당해 보거나, 석 소장과 면접 대비를 하면서 극한의 갈굼을 이겨내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이야 이를 보완할 기회가 비교적 많아도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기회가 별로 없는 경우가 실상이니까 꼭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셔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의대 불합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비교과의 희소성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희소성이 없으면 없는 거지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기존까지도 희소성이 없던 비교과로 승부를 봐온 와중에 그 비교과가 희소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에도 빨리 활로를 모색하지 않고 갑자기 진로나 핵심 연구 분야를 바꾸면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라는 이상한 고집을 앞세워서 냅다 밀어붙이는 바람에 표현 그대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석 소장이 이전에 몇몇 컨텐츠에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등학생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탐구는 이미 볼장을 다 봤습니다. 이는 단지 코로나19라는 키워드 이외에도 인수공통 감염병, 면역학, 감염학, RNA 바이러스, SAIR 및 SIR 모델 등 코로나19라는 사태 덕분에 급작스레 부각되기 시작한 여러 비교과로 시작해서 해당 비교과들의 직간접적인 탐구 범주가 코로나19 내에서 끝나는 양상을 지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이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장장 5년간 거대한 사회적 트렌드로 작용을 했던 만큼 메디컬 계열을 포함한 생명과학 관련 전공을 지망하든 지망하지 않든 대다수의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관련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를 한계치까지 탐구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이미 존재를 하는 만큼 고등학생 수준의 비교과 평가 측면에서는 이미 극에 달한 이전의 평가 표본들을 이겨먹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수준의 탐구가 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성행,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온라인 수업 와중에 발휘한 리더십 소재를 나눔과 배려 및 리더십 문항에 활용하는 순간 입학사정관들이 해당 문항은 패스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 학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230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모두 실시를 했으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현실 속에서나 비교과 속에서나 유행하던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학생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감염병, 면역학, 감염학 등을 메인 키워드로 탐구를 해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꾸준하게 탐구를 해오다가 코로나19라는 이상적인 탐구 주제가 나타나서 관련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했었는데 오히려 해당 키워드가 메인인데 코로나19 관련 탐구가 없으면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실상은 정작 해당 키워드에 관심도 없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도 코로나19가 와장창 떡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해당 분야 자체를 바라보는 의대의 시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동시에 개별 탐구의 희소성은 확실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잘 탐구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디서 본 듯한 혹은 이미 합격 사례가 있는 흐름인 것 같은 비교과로 가치절하를 당해서 입시 결과가 골 때리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마주한 학생들은 탐구의 기결점을 확실하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코로나19로 쭉 밀고 나가던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나마 코로나19 초기라 할 수 있는 2020년에서 2021년 입시까지는 두 학생들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합격률을 보였지만 2022년 입시부터는 그냥 코로나19로 쭉 밀고 나간 후자의 선택지를 택한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불합격을 마주했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입시와 타임라인 상으로 코로나19가 없었어도 해당 분야를 탐구했을 정도로 열정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고 그 와중에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마주한 것이라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있어도 2022년 입시는 타임라인 상으로 흔하디 흔한 주제임을 알고도 감염이나 면역 관련 질환이 코로나19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설령 그렇게 해서 탐구를 했으면 탐구 깊이라도 깊어야 되는데 이미 수많은 합격자들이 축적을 해둔 탐구 수준을 못 벗어나는 데 관점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코로나19를 말씀드렸지만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적 하락으로 인해서 혹시나 모를 약대 병행 지원을 고려해서 정신질환 전문가를 컨셉으로 잡아놓고 우울증 키워드로 시작해서 목표가 정신질환 전문가인지 감정조절 약물 전문가인지 갈팡질팡하는 학생, 신경외과 의사를 지망하면서 비교과를 맞춰왔다고 하지만 막상 비교과를 보면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외에 별것이 없는 학생, 내과를 저격한 의대와 한의대를 병행 지원할 것을 노리면서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를 잡아두고 그 안에서 두 의학 분야를 구분 없이 모두 건들다가 의학적 관점에 대한 자가당착에 빠지는 학생,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전문가를 컨셉으로 잡아놓고 진짜 연계감과 깊이감은 하나도 없는 비교과들로만 떡칠을 해둔 학생 등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정말로 의대를 진학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품고 오시는 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일맥상통하게 보이는 불합격자로서의 징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핵심은 현재 시점의 비교과가 불합격자의 징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의 선택이라고 석 소장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원군 대부분이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기에 일반적인 전공들보다 대학교와 입학사정 간의 기대값이 훨씬 높은 만큼 탐구 방향성에서 희소성 측면은 물론 탐구 깊이에서의 희소성 측면도 꼭 주의를 기울여서 고민을 해보셔야만 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석 소장의 경험상 의대 대비 내신 지표도 괜찮고 수능 난이도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만족스럽게 충족을 했는데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명확하게 저 두 가지 불합격자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스며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신 지표가 우수한 과목과 메인 비교과 분야의 엇박자 등 몇 가지 세부적인 특징들이 더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사실 본질적인 것을 따져보면 저 두 가지 불합격자의 특징에서 야기된 부차적인 특징이라서 오늘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풀어보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보시고 메이저 리서치는 의대를 죄다 불합격시키나 불합격자 특징은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한데 솔루션을 진행하는 학생 1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4명의 학생은 석 소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29 전략 솔루션에서 비교과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과 방향성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6명은 어찌어찌 석 소장을 믿고 따라오지만 나머지 4명 정도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고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지금 비교과 방향성으로 봤을 때 여기 의대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니까 저기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6명은 어찌어찌 석 소장을 믿고 수시 지원 카드를 바꾸지만 나머지 4명 정도는 한동안 조용히 잠수 탔다가 수시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래도 제 꿈이 여기 의대고 떨어질 것 알아도 여기 의대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의대를 썼어요 라고 연락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면 앞에 6명은 가지각색의 비교과 양상으로 의대를 비롯한 메디컬 계열에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뒤에 4명은 높은 확률로 불합격을 마주하는데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라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